자, 지구 시스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의 상호작용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직권에서 판구조론을 배우는 거죠. 판구조론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웁니다. 발산형 관계, 보존형 관계, 수렴형 관계에 대해서 배우면 됩니다. 일단 지구 시스템의 구성. 자,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이다. 맞죠? 태양계에 속해서 태양으로부터 인력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에너지 받고 밤과 낮이 반복되고,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므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이제 뭔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지대인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어떤 적당한 거리여야 하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야지 적당한 거리예요. 너무 가까우면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로 변할 거고, 너무 멀면 온도가 낮으니까 고체로 변할 거 아니에요. 물이. 생명체들은 전부 다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물들이 순환을 해야 돼요. 막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야 돼. 근데 혈액이 고체면 되겠어, 그게? 뭔가 순환이 되겠어? 기체면 되겠어요? 몸 다 빠져나가고 없지?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외권도 지구 시스템에 속합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니까.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수많은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다. 지구 시스템 중에 이제 직권, 반지름이 약 6,400km인 고체 부분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된다. 근데 이게 외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반지름이 6,400km나 되고요. 바다가 깊긴 해도, 수권이 뭐 바다가 깊긴 해도 뭐 한 10km 요 정도밖에 안 돼, 깊이가. 그러니까 직권이 가장 커요. 부피로. 외권 빼고는. 기권은 한 1000km 높이까지야. 근데 직권은 6400km 정도 되잖아요. 아무튼 부피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되어 있고,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두껍죠. 두껍고, 대륙지각은 이제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써 있네요.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다. 해양지각은 밀도가 큰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지각이 더 얇고 대륙지각 두껍고, 이거 중요해요. 밀도차. 이따가 나중에 이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거든. 만났을 때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제 들어가요. 밀도차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멘틀에서는 대류가 일어나 지구 내부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며 이로 인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핵은 주성분이 철이고, 뭐 니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철하고 니켈로 되어 있고, 직권에서 밀도가 가장 높다. 부피로 따지자면 멘틀이 80%로 제일 부피가 크고요. 이런 거 그래도 아시죠? 내핵하고 외핵의 경계면이 원래 레만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레만면이 경계면이고요. 외핵과 멘틀은 구텐베르그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는 이제 모호면. 여기 모호로 기치치라고 한 사람이 발견한 거고, 구텐베르크면은 멘트라고 외핵. 외핵과 내핵은 레만면.
그다음에 외핵이 액체 상태인 건 아시죠? 얘는 액체고 다른 애들은 고체야. 멘틀 같은 경우에 대류를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이제 유동성 고체입니다. 유동성 고체. 예. 약간 이제 흘러다니는 고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예. 액체는 아니다. 기권. 기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기권을 나누는 기준은 온도에 따른 기온 변화. 미안해요. 똑같은 얘기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고요. 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지금 이건. 온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네.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유는 높아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지면서 지표면에서 도달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러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는 성층권의 오존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오존층이 온도를 빛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그 오존층에서부터도 멀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지고 한 80km보다 더 높아지면 열권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 작은 에너지만 있어도 온도가 올라가요. 팍팍. 자, 대륙권, 성층권. 성층권은 이제 자외선 흡수한다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기권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표면의 온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한다.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지표면이 따뜻해. 온실 효과가 없으면 너무 추워.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지구 온난화는 나쁜 건데 온실 효과가 존재한다.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온실 효과가 안 생기면은 오히려 훨씬 더 춥습니다. 108쪽 수권은 이제 물이죠. 물 수권은. 근데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 등이 있는데 해수가 거의 97, 8% 차지하죠. 옆에 써있나요? 97.47이네. 해수가 97%고 나머지가 담수인데 담수 중에서도 빙하, 빙설, 빙하 저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 물이다. 호수, 하천수 물을 우리가 주로 써요. 얘를 생활용수로 씁니다. 자, 해수는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원래는 낮아져야 돼. 원래는. 왜냐면 깊이 들어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온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온도가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요 근처 지표 부근에서는 안 낮아져요. 이게 안 낮아진 거죠. 깊이는 깊어졌지만 안 낮아진 거 맞지? 요게 수온이고 요게 깊이야. 깊이. 온도가 안 낮아졌다라는 거죠. 깊이가 안 낮아졌다가 아니라. 왜 그러냐? 여기는 혼합층인데 혼합층에서는 바람이 잘 불어서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섞여요.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어요. 근데 한 150m보다 더 밑에 내려가면 이제 온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 데를 뭐라고 해요? 여기를 수온약층. 자, 위에는 온도가 높고 아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온약층은. 근데 수온약층의 특징은
안정한 층이라는 거예요. 대류 같은 게 안 일어나요. 무거운 물질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무거운 물질이거든요. 밀도가 커서. 그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쪽에 있고 밀도가 작은 애가 위에 있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뭐 이렇게 섞이거나 이러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너무 깊어지면 이제 더 이상 햇빛도 도달하지 않고, 사실 햇빛은 한 100m만 내려가도 안 도달해요. 수심 100m만 밑으로 내려가도 껌껌해.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물의 밀도가 4도씨일 때 가장 밀도가 커요. 그리고 만약 얼음이 된다 그러면 떠올라요. 밀도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4도씨야. 제일 바닥에 깔려있는 게 4도씨예요. 만약에 4도씨보다 온도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떠요. 또 오히려 떠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얼어버리지. 그러니까 4도씨 물이 가장 온도가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높고 일정한 층이고, 수온 약층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요.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으로 계절이나 온도에 따른 변화가 없다. 계속 한 4도씨다. 바다의 지표면의 71%를 바다는 지표면의 71%를 덮고 있으며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원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만약에 이제 바다가 빛 에너지 흡수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웠어요. 네, 훨씬 더웠을 겁니다. 생물권,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체를 말하며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한다. 외권 1000km 이상, 대기권을 1000km로 하니까 대기권보다 더 높으면 그 1000km 이상이 되면 외권이라고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이다. 자기권도 외권에 해당하는데 태양에서 오는 고입자 에너지 차단하여 생명체 보호한다. 자기권도 태양 외권에 해당합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건 이제 예를 봐 놓으셔야 되고요. 뭐 이런 거. 화산 분출이 되면, 화산은 직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화산가스가 그 기권에 존재해서 햇빛을 막기 때문에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광합성은 기권과 생물권이고, 태풍은 수권과 기권이고, 유수의 침식은 수권이, 직권은 이제 모양을 바꾸는 과정이고요. 화석 연료는 예전에 살았던 식물이나 동물의 유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한 45억 년 정도 역사에서 질소는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질소는 얘네들은 반응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어. 처음에는 그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다가 지금은 되게 적죠. 산소는 요 한 20억 년 전부터 해서 한 25억 년 전부터 해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출현하면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해가지고 산소가 축적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요 끄트머리 살고 있는 끄트머리에. 자, 개념 체크. 여기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지구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지구가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생명 가능 지대. 그 지구 시스템은 직권, 뭐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대륙권부터 해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되죠.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되죠. 심해층. 그 다음에 대륙지강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질로. 예.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 주어가 대륙지각은이죠. 예,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습니다. 외권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여 지구의 생명체 보호하는 것은 뭐 하여튼 자기권이 있어요. 자기권. 예. 뭐 벤 앨런대 뭐 이런 자기권이 있습니다. 예. 기권의 성층권에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므로 그러면은 연지군동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는 게 정상적이에요. 예. 그러면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에요. 멘틀이 80%. 자, 수권에서 육지에 존재하는 물 중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은 빙하지, 빙하. 예, 호수 물은 아닙니다. 빙하고요. 기권은 약 1000km까지 대기층 말하는 게 맞아요. 수권은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과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형성되므로 기온이 높고 바람의 강한 적도에서 두껍게 발달한다. 기온 높고까지는 맞는데 적도가 바람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적도가 아니라 이제 중위도에서 바람이 강해요. X. 그거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많이 안 했는데 여기 다시 보시면 옆에 자 봐봐요. 요 설명은 안 했죠. 저위도는 이제 적도나 이런 저위도는 온도가 일단 표면 온도가 높아요. 요건 중위도고 요거는 이제 그 고위도 북극 남극 이런 데죠. 표면 온도가 높고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가 제일 두껍잖아. 중위도가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요. 저위도는 좀 작고 고위도는 아예 없어요. 왜냐면 그냥 엄청 추워 바다가. 그냥 4도씨야 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얘는 이제 위도가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의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 이거야.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 그쵸? 중위도의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거야. 이게 두껍잖아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건 저위도예요. 수온약층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건 저위도입니다. 수온약층이 제일 온도차가 심하죠. 지금 여기 여기랑 여기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지금 수온약층이 제일 발달되어 있어서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건 저위도입니다. 중위도도 여긴 수온약층이고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자,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가장 두껍다 하셔야 되고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물질의 순환과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수권의 물은 기상현상 일으키는 거 맞죠?가 아닌가? 수권의 물은 맞죠. 물이 기상현상 일으키는 거 맞습니다. 물은 이제 뭐 눈, 비 오고 이런 건데 그런 게 기상현상이지. 자,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공급한다. 그렇죠? 직권이라고 되어 있군요. 미안. 기권. X. 지구 대기 성분의 변화 과정에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다. 맞는데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광합성을 통해서 증가했거든요. 산소가. 그러니까 생물권하고 상호작용이 맞고요. 자, 직권에서 밀도가 가장 큰 층은 직권에서 밀도 가장 큰 거는 핵이죠. 핵. 내핵이라고 쓰면 되겠다. 내핵이고 여기 핵으로 돼 있네. 핵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수권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으로 수온약층이죠. 수온약층. 연직 방향의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수온약층에서는. 자, 기권에서 자외선 차단한다. 오존층이 있는 층은 성층권이죠. 그 다음에 6번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날씨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어느 권역의 상호작용인가?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요거는 좀 내용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